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바이든 시대 도래와 경기 민감주 반등입니다. 역전의 역전 드라마를 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선언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바이든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미국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을 이끌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바이든 효과를 톡톡히 본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바이든이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화답했고 2차 전지 역시 움직였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외국인이 7,500억 원 정도 순매수한 LG화, 오늘도 2% 가까이 오르면서 3개월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또한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경기 민감주 등 가치주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달러화가 약세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조 바이든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시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1부에서 종목 진단 못 받아서 아쉬우셨던 분들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쫄보님 출석하셨는데 쫄보님 금요일에 미스터 진단 안 오셨죠? 저는 갔거든요. 딱 걸렸고요. 돌멩이님, 성공투자님, 서당계 1년차님, 버리앵두님도 한 람보님 올려주고 계시네요. 달려라 실보님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1시간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야인스톡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는 미국 대선의 한 주이기도 했죠. 정말 끝까지 눈을 뗄 수 없었던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불확실성 해소에 좀 무게를 두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박준현 운용형님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선언을 하기는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본래 이제 시장 대선 전에 그 불복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우면 조정이 좀 나올 거다 일반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뭐 반대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흐름 자체가 결국은 코로나로 인한 어떤 영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워낙 영향이 컸기 때문에 네.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 자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으로 인한 그런 악재도 불구하고 더 큰 악재 자체를 겪어왔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영향을 안 받고 시장의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이제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도 있었지만은 우리 시장에 그동안 잘 가다가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9월 말부터 시장이 꺾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 자체가 대두 양도 차익과 관련된 그런 맞아요. 불확실성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도 이제 대선 이벤트와 함께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됐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국내 시장에 강한 상승 탄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현재까지 종합주가지수가 강세 흐름을 나타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미 대선 뭐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긴 하겠지만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섹터로는 어느 쪽 보고 계실까요? 뭐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쪽은 아무래도 바이든 정책 수혜주 하게 되면 뭐 딱 구분이 딱 돼 있거든요. 친환경. 그렇죠. 네. 친환경밖에 달리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지금 오바마 케어 관련해가지고 바이오 헬스케어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것 쪽은 신재생에너지 쪽이거든요. 확실하게 뭐 구분이 되는 그 트럼프 정책과 완전하게 그쵸. 워낙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자기가 대선이 좀 되면서 이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를 완전히 싸그리 속된 말로 뭉갰거든요. 뭐 파리 기후 해박도 뭐 탈퇴를 해버렸고 노골적으로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자기는 화석연료 쪽을 중시한다 그런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집권이 바뀌면서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자가 원 상태로 들린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반대되는 어떤 정책적인 공약으로 나왔으니까 특히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앞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재임 기간 동안에
2조 달러, 달러. 우리나라로 네. 따지면 2,200조 원에서 2,400조 원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투자를 하겠다. 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5억 개 정도를 뭐 설치를 좀 하겠다. 뭐 그런 쪽에 좀 공약을 내세웠으니까 분명히 네. 뭐 수혜를 좀 받는다고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했었는데 바로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을 하겠다. 맞아요.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네. 탄소 배출과 관련해가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미국 같은 경우도 2040, 50년도에 그 탄소를 중립하는 쪽으로 가는 정책적인 그런 어떤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과 관련된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도 정책적인 수혜주고, 그다음에 뭐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미국 내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전기차 시장 친환경 네.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또 전기차 관련 것도 크게 보면 친환경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더 정책적인 수혜주다. 그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반응이 굉장히 강했던 섹터들입니다. 잠시 후에 이 신재생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김민준 전문가님이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뭐 시장이 이미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가 이 시간대도 한번 다뤘었는데 네. 미대선 선거 관련 재료는 이제 소멸이 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불복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이러니하게 정말 좋았던 것이 미국 대선이 실시되기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트럼프가 미 대선 전에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그것이 다 반영됐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선거가 있고 나서 불복을 하겠다 계속 네. 이슈화를 시켰는데 이미 시장의 투자자들은 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물론 불복에 관한 시나리오가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원으로 가는 방안과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죠. 하원은 뭐 이미 민주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선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악재보다는 지금 시장이 이제는 호재에 좀 민감한 장세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예전에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개인들 위주로 종목 상승세가 있다 보니까 악재에 탁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대주주 요건 강화시키겠다 그랬죠, 하니까 맞아요. 확 투자 심리 무너지는 완전히 무너졌죠. 장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 대선 딱 후보가 당선 승리를 했죠. 지금 승리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호재에 탁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러면 오늘 시장도 역시나 돌아가는 게 보게 되면 정책 수혜주의로 돌아가는 이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혜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은 태양광, 풍력, 수소, 탄소 네. 배출권 그리고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이제 인프라 투자까지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사회 간접 자본을 확대해서 시설망 확충을 하겠다니까 저는 SOC라든지 건설도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양측 후보에 모두 수혜주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5G는 5G.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네. 조 바이든 후보 모두 정책적으로 계속 육성을 하겠다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워낙에 시장에 좀 팽배했던 상황에서 대선이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수들도 같이 좀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반면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게 환율입니다. 그 환율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계속해서 하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내려갔고 1110선까지 내려갔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걸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대 통화의 어떤 상대 가치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여야지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환율이 원화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원화가 강세 요인이니까 이게 결국 이제 달러가 약세의 기조니까 이게 원화의 어떤 상대적 강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달러가 네. 약세가 최근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92 정도 됩니다. 뭐 급격한 약세는 아닌데 어느 정도 약간 약세 기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약세 기조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 이유 자체는 최근에 좀 글로벌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지금 급격히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 셧다운이 좀 더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예상보다 더 더디게 회복이 좀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 유럽이라든가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달러가 더 풀린다는 자체는 달러의 추가적인 약세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경기가 더 부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또 대통령 당선자가 또 바이든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려고 했으니까 네. 이 부분 자체가 달러 약세 요인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또 부분의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자체, 특히 우리가 원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상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 위안화를 좀 보고 계시는데 네. 위안화도 지금 갇힌 그 흐름이에요. 위안화도 지금 6.61 위안인데 위안화도 지금 강세거든요. 위안화도 강세라는 자체가 두 가지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국면 쪽에서 가장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경기 수준이 가장 괜찮은 게 중국과 우리나라잖아요. 중국이 먼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 안정을 찾으면서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 지금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들어서 9월달, 10월달 수출 지표라든가 또 최근에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산업 생산 활동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네네. 최근에 3분기 국내 기업들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 즉 원화의 어떤 하락이라는 자체는 국내의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더딜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앞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또 위안화 강세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간의 정책적인 부분 자체가 무역적인 보호 무역 정책은 유지가 좀 되겠지만 네. 일방적으로 트럼프처럼 퍼스트 아메리카가 아닌 어느 정도 상대국의 어떤 동맹국들의 어떤 존중을 하면서 무역 규제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트럼프보다는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가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중국 경기가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함께 중국의 위안화가 동조화되는 흐름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함께 하락하는 그런 또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자체는 결국은 네. 이런 것들 선행이 좋아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경기를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돈이 들어오면 환율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네요. 수급이 좋아지니까 외국인 네. 주식을 팔아서 나가면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겹쳐서 원화의 어떤 하락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환율 하락 국면에서는 종합주가 지수는 어김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자체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님 한번 네. 숨 크게 쉬시고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환율 왜 이렇게 내려갈까요? 네. 천천히 하실 건가요? 뭐 저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정님 팬들 많으신데 뭐 함부로 앵커님 팬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힘드실까 봐. 네. 저희 우정님 원래 래퍼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운영님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가장 큰 이면은 경기 부양책이죠. 경기 부양책이 좀 자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원화 왜 강세로 가느냐? 저는 늘 이제 뭐 차트를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여드리는데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달러 인덱스가 벌써 6개월 통화 스와프가 2번 연장됐거든요. 지금 거의 공매도 일정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거 통화 스와프를 계속 연장해주거나 기간 연장해준 거는 뭐 우리 한국과 이제 결국은 미국과 이제 이런 연장 좀 하자 의견 네네. 교류가 있으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지금 워낙 신종 코로나 국면이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장기간 지속 가능성보다는 6개월 정도 통화 스와프 기간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내려갈 수 있다. 달러 인덱스가 결국 내려간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수급 기반 여건이 조성된다는 거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기준치를 1,200원으로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1,300원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숨만 쉬어도 그럼 환차손이 발생되거든요. 종목을 갖고 있기만 해도 손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들어올 여건이 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공매도까지 막아버리면서 외국인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었는데 그래 너네 한번 해봐. 이런 이미지였었습니다. 근데 동학개미 운동가들이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겠어. 주가가 완전 상승 국면으로 가버린 거죠. 여기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 이제 어안이 벙벙해지는 이게 주가가 왜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약간 불식되면서 대주주 요건이 발목을 잡는데 이러다 보니까 휘청하다가 다시 이제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딱 되면서 유동성 장세 더불어대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포지션을 뺏기신 거죠. 이제 이것이 다른 말로 외국인이 매수가 좀 유입되었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하방 가능성이 뭐 원달러 환율 뭐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치를 맥시멈으로 한 1,070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지속적으로 내려가면 좋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네, 반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앞으로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올 만한 여건 한두 달 새에는 좀 갖춰졌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네.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의 선호도가 지금 높아졌다는 거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뭐 달러를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좀 연결되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외국인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3천억 원을 매수했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뭐 달러 약세라든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이유가 좀 큰 부분을 차지할까요? 네, 그렇죠. 이제 네. 불확실성 해소 부분 자체가 결국은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추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네. 국내 원달러 환율 자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국내 기업들의 주가도 싸니까 주식 차익도 내면서 또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시장 자체는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어떤 시그널은 크지는 않습니다. 해외 쪽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대선이 막 이번 주에 끝났기 때문에 결정이 네. 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서서히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점진적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주식적인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국내 주식시장도 아마 분명히 개인 투자가들이 그동안 많이 머물렀거든요. 네. 양도차익 과세 부분 건도 이렇고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였는데 두 가지 부분이 확실히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 버렸죠. 네.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네요. 이게 점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지속적으로 주식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배당 시즌이거든요.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습니다. 은행주라든가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치주들의 성격이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올해 주가가 올랐던 것 자체는 다 성장주들이거든요. 네. 가치주들은 실적이 별로 하향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어요. 배당 수익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 그와 관련된 저평가 매력 배당 수익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좀 사냐 파냐 제가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게 최근 3일 동안입니다. 이게 외국인 3일 동안을 봤던 것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목요일부터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3일 연속 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3일 동안 지난주 목, 금, 오늘까지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산 게 7천억 정도. 외국 투자가들이 3일 동안 한 2조 5천억 정도 산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네. 7천억 샀으니까 삼성전자를 거의 아마 30% 정도 좀 산 것 같고 그다음에 LG화, 삼성 SDI, SK 하이닉스, SK 케미칼, 카카오, 네이버, SK 이노베이션. 포스코를 제외한 특징이 뭡니까? 다 성장주잖아요. 성장주를 산 이유 자체가 그 시점에서 미국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 오히려 성장 나스닥 시장의 성장주가 돌아서 버렸지 않습니까? 돌아선 이유 자체가 이번 선거 자체가 예상했던 것 자체는 대통령도 바이든이 되고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휩쓸 거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보면 형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그대로 하원은 휩쓸었지만은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지금 다수석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들이 가장 큰 약점 자체가 바이든이 되게 되면 법인세를 맞아요. 21%, 28%까지 올리면서 그게 부담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공화당이 다수석 차지함에 따라 가지고 방어를 해줄 거다. 그것 때문에 성장주가 사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성장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기 시작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매도 자체는 현대차가 이제 주가 좀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랐던 것들 차익성 매도 물량 금호석이도 많이 올라왔거든 시적이 좋은데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그다음에 대체로 이제 제넥신이라든가 셀티노이라든가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게 되면 네. 코스닥 시장 같은 매수를 가장 많이 했던 것 자체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이것도 뭐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3일 동안을 오늘까지 제가 준비해 본 건데 테스나, 휴젤, 매드팩트 뭐 별다른 특징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뭐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많으니까 특히 많이 팔았던 것 자체는 이제 제넥신, 백신 관련 종목들, 네. 바이오메드라든가 주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 투자가들이 매도가 좀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매도가 매수 부분 자체는 큰 특징은 특히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 자체가 특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뭐 아까 표가 좀 나왔었는데 다르게 조금 해석을 해보면서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보면 되시겠죠. 외국인 이제 이건 운영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순매수 순위를 보게 되면 지금의 트렌드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대변되는 삼성전자, LG화학, SDI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네. 2차 전지 성장 주도주가 다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SK케미칼은 시장에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그렇죠. 종목으로 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언택 중심의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블루웨이브가 차단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 국면으로 가고, 그다음에 네.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철강이 포스코 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조정 국면 속에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시세의 열 종목들이 모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1%가 됐건 2%가 됐건 이 이야기는 뭡니까? 개인들이 이 종목을 올리지는 않았다는 않았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우리가 모두 다 3월, 4월은 종목이 던지면 수익이 나는 장세였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5월부터 조금 차별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6월, 7월이 상당히 순환매가 빠르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템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벅찬. 그래도 수익이 그때는 났어요. 났어요. 우격다짐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제 광복절 때 신종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일단 한 방 얻어맞습니다. 한 방 얻어맞는데 이때도 그래도 좀 멘탈이 됐었어요. 버텼고 이때도 조정이냐 어쩌냐 걱정은 많았는데 일고 나서 추석이 또 왔습니다. 시장이 한번 휘청 또 했거든요. 그래도 고수분들은 이때까지도 버티셨어요. 근데 이제 버텼어. 미 대선 때 네. 완벽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 박스권 하단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코스피도 저점 하단 부분까지 내려와 버리고 이때 이제 많이들 조금 손실을 내가면서 수익을 챙기고 했는데 이제 지금 이렇죠. 그때 마지막 3차 때도 버티신 분들 다 손실이에요. 손실이었는데 그분들은 상대적인 이분들보다는 신규 종목을 뭐 잡지는 못했겠지만 기존에 수익 났던 부분을 조금 더 지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런 트렌드, 손바뀜 현상을 좀 읽었다면 지금은 완벽하게 외국인 수급 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요 며칠간만 보자면.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외국인 유입이 됐고 아까 이제 결국은 순매수, 순매도 이런 양이 나왔는데 저는 이것이 큰 이제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단지 이제 앞으로 과연 이 장세의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두주자격 섹터라든지 과연 수급의 이제 주체가 누구가 되었느냐 이것을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답은 나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종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서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빠르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거의 확정이 되면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적인 바이든 수혜주가 바로 친환경 관련주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이 반등 이어갈까요? 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떠서 단기 과열 기미가 일부 종목들 보이고 있지만은 네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뭐 신재생이나 산업 자체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번 뭐 바이든 정책 수혜주뿐만이 아니라 뭐 EU라든가 유럽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시진핑 같은 국가 주석도 중국 같은 경우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서 탄소 중립화를 조기에 좀 달성하겠다고 조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린 그린 뉴딜 뉴딜 하고 정책을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 근데 글로벌 산업의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뭐 2차 전지 이상의 어떤 성장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즉 네.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체가 바이든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대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 성장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딱 눈에 띄는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그렇죠.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있는 게. 실적은 가시화될 수 있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그 내년도부터 빠르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여기서 여기저기 보면 해상이라든가 국내 같은 경우 육상풍력이나 해상풍력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부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지금 활성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 자체는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풍력 관련 종목들, 그 주요 종목들 주가가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제가 좀 표를 시가총액과 더불어서 밸류 지표 자체를 제가 좀 구분해 봤는데요. 네. 일단은 풍력주 같은 경우는 CS 윈드, 이게 풍력도 또 육상 풍력이고 해상 풍력이 있거든요. CS 윈드하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그다음 삼강 M&T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쪽입니다. 네. 그다음에 유니승하고 동국 SNC라든가 태운 같은 경우 육상 풍력 쪽에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PER 자체는 일부 이제 NA라는 것 자체는 유니승 같은 적자라는 거거든요. 적자라는 건데 PER이 지금 30배, 40배입니다. 문제는 이제 PBR을 봐야 되는데 PBR도 좀 높기는 높아요. 특히 이제 유니승 같은 경우는 9배라는 것 자체는 자산 가치에 대해서 거의 9배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고평가죠. 여기다 네. 시가총액이 적자인데 지금 거의 7천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CS 윈드 같은 경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좋게 나와서 오늘 또 주가가 1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 PR이 오늘 종가 기준에 제가 PR 다시 계산한 거거든요. 네. 어제 종가 기준에서 35였는데 38.9배인데 글로벌 쪽에 우리나라만 주가 뜬 게 아니고요. 글로벌 풍력 쪽에 대표적인 회사가 네덜란드 그 베스타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거 PR이 60배입니다. 네, 60배이고 다른 뭐 최근에 미국 같은 거 태양광 관련 회사들 같은 경우 보니까 진코 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20달러에서 90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아마 70달러, 80달러 조정 좀 받고 있는데 4배 떴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도 다 떴어요. 다 네. 베스타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적 성장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게 포인트는 뭘로 봐야 되냐면 이제 PBR보다는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이 자산 가치에 비해서 낮은 종목을 일단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PER 자체는 당장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 수익성 지표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내년도는 급격히 좋아지면 PER이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대신 이제 PBR 자체는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PBR이 낮은 종목을 턴어라운드, PBR 낮은 종목의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면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보시다시피 PBR이 가장 낮은 게 풍력 쪽에서는 태웅이 지금 0.6배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비교해 보면 유니슨 같은 경우는 무려 9.9배인데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까.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느끼신 분들은 태웅 같은 게 관심 가져. 물론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단조 회사입니다. 풍력 타고 가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PBR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솔루션 같은 1.4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 아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에서 20% 30%밖에 프리미엄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 쪽 PBR 낮은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신성ENG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8천억입니다. 8천억인데 PBR로 따지면 5배 되는 수준이니까. 네. 근데 저가주 요즘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안 보고 저가주 쪽에 많이 달라붙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이 과도하게 올라간 측면도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함께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도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네네. 보시게 되면 표를 보시게 되면 휴캠스 탄소 배출권도 이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탄소 배출 제로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시행에 대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휴캠스 같은 경우 분명히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내년도 실적 급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떴는데 이들 종목들은 조정권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그다음에 대기 오염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E&D 같은 경우는 경유 차량 대책 강화와 관련된 수혜주고 그다음에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급등했는데 이거는 이제 용광로라든가 시멘트 회사에서 대기 오염과 관련된 집진 설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들과 관련 종목들도 환경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모멘텀이 이제 지나간 상황에서 조금 더 정책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책 관련 종목들도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반등 어디까지 보실까요? 네, 아까 뭐 자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거의 비슷하고요. 풍력 중에서는 여기에 이제 저는 뭐 삼형 엠텍 정도. 왜? 삼형 네, 엠텍. 아까 뭐 운영님하고도 이야기 좀 나눴지만 역시나 저는 PBR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5월, 6월, 7월에는 풍력을 다들 해보셨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을 했는데 오래 끌고 가시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많이 뜰지도 몰랐고요. 너무 네. 비염을 토했는데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지 3년, 4년 전만 해도 약간 단발성 테마로 뜨고 가라앉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동국 SC들 월봉 차트를 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고점 돌파를 못 해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지금 호흡 기간은 이제 단발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20몇 %씩 올라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죠. 앞으로 공매도 이의 타겟팅을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타겟팅을 벗어나면서 정책 수혜주, 태양광, 풍력이 올라간다고 보면 저는 그 이면은 역시나 PBR 기준, 자산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종목들이 CS 윈드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야 된다면 저는 풍력 쪽에서는 삼형 엠텍 정도까지 추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태양광 쪽은 역시나 이제 밸류 기준이 좀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 기반이 되는 원탑은 역시나 하나솔루션 그리고 미국의 이제 법인이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 정도까지 그리고 친환경 기업은 저는 뭐 다들 좋습니다만은 탄소 배출권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에코바이오 그리고 E&D 이 종목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바이든 후보의 첫 시세 반등의 첫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이후까지 조금
투자 전략을 가져가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도 올랐지만 그 반면에 또 같이 오른 것들이 경기 민감주거든요. 뭐 이수화학이나 휴캠스 같은 화학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현대차도 올랐고 특히나 해운주, 조선주들의 상승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 경기 민감주는 앞으로 좀 어떨까요? 예, 뭐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뭐 간다고 좀 봐야 되겠죠. 다만 네. 이제 경기 업종에 따라서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다르니까 그에 따라서 현재 지금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만 가셔야 된다 한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죠. 워낙 지금 같이 PBR 지표가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결국은 낮은 PBR 상태에서 업종이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면 그들 종목들이 크게 시가 나는 게 또 기본적 분석상의 논리인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뭐 PBR 워낙 낮기 때문에 경기 회복 속도만 좋아지면 빠르게 간다. 다만 지금 경기 관련 종목들이 우리나라만 좋아진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쵸. 경기 관련 종목들이 해외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대형주들의 성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의 경기 회복 속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게 가지는 않는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저점을 상향을 하면서 상승을 할 거다. 그런 쪽이고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가장 그 선행 지표상으로 이게 업종별로 선행 지표가 있거든요. 뭐 선행 지표가 있는데 지금 가장 지금 경기 관련 섹터 중에서 가장 지금 최근에 실적 시즌 실적도 좋고 또 향후에도 현재 지금 그 선행 지표상 업종의 선행 지표 하각 업종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들 원재료인 납사 가격과 그다음에 기초 유기나 에틸렌과 했던 뭐 스프레드 마진 그다음에 네. 합성 수지와 관련된 제품 가격 동향 그래도 본다 한다면 지금 가장 강한 게 하각 업종이에요. 뭐 화학. 원재료인 납사 가격은 유가의 안정 때문에 약세인데 제품 가격은 강세거든요. 하각 업종이 제품 가격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하각 업종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 국면의 수혜주 쪽이고 또 친환경 관련 쪽이에요. 앞서 그 이수화학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수화학 제가 2주 전에 1,500원대 추천해드린 종목인데 그 종목도 실적이 좋은데 휴가 올린 자재가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진출해 있거든요. 네네네. 진출한 그 제로 때문에 또 다음에 최근에 신고가 내리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실적도 좋고 그 분리막 사업에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 것 때문에 주가가 가고 있는 쪽이고 LG화학도 화학 업종인데 2차 전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화학 업종이 좋아지고 특히 화학 업종 같은 경우 의료기기 쪽에 합성 의료기 장비라든가 그쪽에 특히 대표적으로 금호석유 같은 것들이 그런 수혜주였거든요. 그런 네네. 것들이 좋아져서 지금 화학 업종이 시작돼. 그래서 경기 관련 쪽에 제가 판단한 쪽에 가장 모멘텀이 괜찮은 게 화학 업종이다. 화학 업종을 우선적으로 관심이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해운주 쪽인데 오늘 해운주가 해운주 쪽에 가장 지금 업황이 괜찮은 게 그 컨테이너소 쪽입니다.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대한항공이라든가 페노션이 주가가 급등, 대한항공이 상한가 나오는데 대한항공과 페노션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벌크선 쪽이거든요. 벌크선은 운임 지수가 지금 반토막이에요. 네. 최근에 톤당 2,200불대 정도에서 지금 1,190불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워낙 최근에 HMM이라는 컨테이너 업종이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 좋아진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 일정 부분 20% 정도는 컨테이너 사업 부분이 있어요, 자회사가.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 순수하게 벌크선 쪽이거든요. 이게 네네. 약간의 그런 보다 덩달아서 움직이기 전개된 게 아닌가 봐야 될까. 그다음에 철강 업종을 중심한 비철금속 쪽이 상대적으로 네. 따라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경기 민감주. 네, 뭐 경기 회복으로 국면으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더 나빠질 게 없으리라. 지금 신종 코로나 국면인데 여기보다 더 나빠질 게 무엇이 있느냐? 부양정책 쏟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각국의 이제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부양책 관련해서 이제 금리는 더 이상 내릴 게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바이든이라는 새로운 시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관련 종목, 이슈 종목 한 가지 진단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호홍님의 종목이고요. S에너지 올려주셨어요. 매수가는 8,140원에 비중 30%입니다. 수익권인데요. 항상 수익이 반에 반토막이에요. 매도 시점 부탁드려야 하셨는데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이 수익을 좀 실현할 수 있는 매도 타이밍 언제로 보고 계실까요? 네, 앞서 이제 예산이 태양광 모듈 기업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래도 태양광 모듈 기업 중에 상승 여력이 앞으로 간다 하더라 가장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저는 S에너지라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조금 전에 보였다시피 예사 시가총액이
1,200~1,300억입니다. 자본 총계는 1,000억이니까 PBR로 따지면 1,300 되는 수준인데 네. 회사가 자회사가 괜찮아요. 그 S푸얼셀이라는 수소 연료 전지 회사의 지분 30%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S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앞으로 태양광 시장이 많이 건설되게 되면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그 발전 열량과 그다음에 공급과의 수요 관계를 예측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 회사에 S파워라는 지분 100%를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익도 내는 회사고 또 회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고 또 최근에 뭐 칠레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글로벌적으로 해외 범위 진출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태양광 시장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네. 저는 S에너지가 충분히 태양광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종목은 개인적으로 12,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 있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1,200억이니까 현재 조금 전에 신성 ENG가 시가총액이 8,000억이라고 그랬어요. 이 회사 시가총액은 2,000억은 가야 되는 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목표 주가는 12,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S에너지 매도 타이밍 언제로 보실까요? 뭐 저는 태양광 쪽에서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공매도 이유를 생각했을 때 네.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서 팔아버리게 되면 기회 없습니다.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제 자산 가치가 낮은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SPO설이 아까 운영님 말씀 2018년에 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이 회사 자체적으로 일단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분은 확실한 3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이 회사가. 근데 저는 앞으로 태양광 모멘텀은 운영님과 비슷하게 해외 법인 매출도 있고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박스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10,000원을 돌파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반의 반토막이 나시는 게 7,000원 한 800원대 사셔야 되는데 8,100원에 사서 주가가 뜨면 10,000원 목표라도 10,000원까지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지금 네.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가져가시면 수익이 날 수 있다. 10,000원 신고가 돌파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0원, 10,000원 선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인스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죠. 뭐 큰 불확실성, 어떤 큰 이슈가 이제 지나간 만큼 앞으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야인스톡 마무리하겠습니다.